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2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세 발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의 한 구절이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식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4월은 그리 돼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대박 운세를 파종하기 아주 적기인 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파종의 시기는 각 띠마다 다를 이유가 없어서 오늘 영상은 모든 띠들이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음력 3월, 양력 4월의 월주는 신축년 임진월주인데요. 임은 월간 오행이 큰 물을 의미하고요. 임진이라고 할 때 진은 지지가 흙인데요. 만물을 성장시키고 포용하는 그런 흙이거든요. 하부에서는 작물을 위한 토양을 제공하고 상부의 천간에서는 생물을 키워내기 위해 필요한 물을 바치고 있는 형국이라 그야말로 파종을 위한 최고의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월의 오행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은 한 해 결실, 여기에서는 모든 운세를 발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운의 발복 지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달이 있지는 않겠죠. 모든 달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운세 발복에 있어서만큼 이 파종을 위해서는 이 4월이 적기라는 얘기죠. 파종의 적기이기 때문에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겠죠. 양질의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또 제일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파종 시기의 선택과 함께 양질의 씨앗을 심는 일이겠죠. 운세 발복을 위해 월운에서 음양오행이 물과 토양으로 잘 준비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씨앗이죠. 여기서 씨앗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루는 한 해의 성과는 모든 분들이 연말쯤 되면 다 다르게 성취의 그 양과 질이 나누어질 텐데요. 바로 그 사람마다 실적이나 성취가 다르게 차이나는 그 이유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것은 바로 씨앗의 역할이겠죠. 바로 여기에서 운세 발복을 위한 씨앗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의지와 실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좋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각자 원하는 바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듯이 품어줄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운세 발복을 위한 방법 세 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고요. 첫째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개인이 하는 운세 발복을 위한 기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은 운세가 약할 때 신중한 자세로 생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무엇보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운이 약한 상대방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도 운이 약한 시기에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재물운이나 사업적인 고배 혹은 부도 혹은 큰 손실을 당한 경우 그 안 좋은 시기의 교류나 교제 시 바로 여러분들 운도 함께 소진되고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운세 혹은 운기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생물의 삼투압 작용처럼 약한 쪽과 강한 쪽의 운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약세의 운으로 하향 평준화되듯이 여러분들 운이 약한 쪽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늘 얼굴 보고 왕래했던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는데요. 냉정히 인간관계의 거리두기를 할 필요는 운세학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적당한 인간관계의 거리두기, 여기에서는 운이 약한 그런 지인들과의 처세를 예로 든 거니까요. 그것이 바로 멀리 보면 자신의 운도 지키고 또 인간관계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반드시 아시게 된다는 거죠. 주위에서 혹은 살아오시면서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돈 잃고 사람도 잃었어라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묘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세 발복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이해하신 분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 운이 좋은 사람과 교제의 교류를 강화해서 운을 보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자주 만나서 운기를 교감하면서 운을 상승 발복하는 충전 내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방법이죠.
직접 대면도 좋지만은 비접촉 방식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주 전화하고 문자하고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관계성이 단절되지 않게 늘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데요. 끝으로 운세 발복을 위해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시간은 자신데요. 자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의미하죠. 운세 감정할 때는 우리 시간이 중국 시간보다 조금 빠른 관계로 밤 10시 30분에서 새벽 00시 30분을 우리가 자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세 발복을 위한 개인의 소원성취 기도 시에는, 예를 들어 너무 이른 자시가 되면 밤 10시 30분이 되면 또 상당 부분 해시의 끝자락과 함께 물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밤 11시부터 00시 30분까지가 기도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요. 북향을 하면 좋아요. 즉 실내에서 앉아 계신다면 북쪽을 향해서 앉아 계시면 좋은데요. 동서남북 방향 찾는 것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양치와 세안은 기본이죠. 정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 소동이 좋고요. 두 눈을 꼭 감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눈의 망막의 빛이 차단되는 그 단순한 그런 행위로부터 마음은 벌써 뇌 속에서 송과선이라고 하는, 송과체라고 하는 멜라토닌 분비 호르몬이 작용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런 기관에서 정신적으로 이미 그 순간부터 신선하게 충전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혹 종교가 불교 아닌 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냉담 중인데, 혹은 성당 생활 중인데, 혹은 교회 나가는데 이런 방법들이 괜찮냐고 물어보시던데요. 당연히 괜찮죠. 입으로 주문 외워서 산신령님한테 금도끼, 은도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싹싹 빌면서 복 달라고 기복신앙처럼 접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의 평상심으로 개인들이 처한 급한 소원이나 운세 발복을 위해서 절실한 희망들을 마음에서 집중력 있게 생각한 것뿐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께서 벌 줄 일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람마다 운세 발복 지점과 바라는 사항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분은 시험 붙는 게 최선의 소망일 테고요. 또 부동산이 안 나가서 마음고생이시는 분들은 부동산 매매 성사가 제일 급한 운세 발복의 기도가 될 텐데요. 바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집중을 해서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운세 발복 혹은 소원들을 집중해서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중요하진 않아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뭐 굵고 짧게 정갈한 마음으로 집중이 돼서 했다면 그것으로 아주 잘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매일 무슨 기계적으로 일수두장 찍듯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런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마음에서 내키는 날, 마음에서 기분 좋게 내키거나 하고 싶은 날,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이것이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많이들 해보시고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대박 운세를 위한 멋진 파종을 위한 부제로 제가 황무지를 호주머니에 담아 영혼의 인생에서 집어 던져라 라고 써붙인 이유는,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가 의미하는 게 결국 세계전쟁 후에 어수선하고 피폐해진 그런 어떤 공동체, 또 그런 건조하고 또 먼지 풀풀 날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따뜻한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이라고는 종적을 오래전에 감춘 그런 황폐한 시대상을 비유한 표현법이거든요. 결국 봄이 왔건만 라일락꽃 하나도 움트게 할 수 없는 그런 각박하고 지치고 메말라져 버린 그런 세계전후 시대의 쇠퇴를 바로 이 황무지가 상징하는 건데요. 그것이 엘리어트의 시각이었든지, 혹은 그 시의 원작자라고 할 수도 있는 절친 에즈라 파운드의 시각이든지,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요. 봄이 왔건만 꽃망울 하나 터뜨릴 진정한 봄이 오지 않았다면 그 세상은 황무지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가 끝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찾았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이라는 봄을 찾았을 때, 정작 내 운세는 기지개를 켜기는커녕 미동도 하지 않고 봄날의 운세 발복을 위해 힘찬 박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커다란 좌절감과 함께 그 시간들을 황무지처럼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처음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라 아주 향도 좋고 맛도 참 좋던데요. 과일은
과일의 달콤한 맛을 지닐 때 그 먹음직스럽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로움을 주듯이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살면서 살맛 한번 느껴봐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위해 꼭 운세 발보 가시기를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중년들을 위해서 각종 고급 알찬 정보들, 자기계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죠. 좋아요, 구독으로 이런 모든 서비스를 실시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다면 더욱 편하실 텐데요. 황무지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무기력과 패배감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황무지를 우리가 사용하면 복나가는 단어가 바로 이 호주머니라는 단어잖아요. 이 호주머니의 호자가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력과 이 패배감을 상징하는 이 황무지를 우리가 다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이 호주머니에 담아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멋지게 집어던지고 여러분들 인생은 크게 운세 발부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